안녕하세요. 오덕입니다. 어제는 지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개별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4월 관세 폭탄 이후에 똑같이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상승 랠리, 20년 만에 한 번 보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기간 횡보가 있은 이후에 이 구간에서 실적 미스로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 이 구간에서 28배였고 이 구간에서 한 23배, 22배 정도 됐어요. 빅테크가 20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크게 드물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메타는 매우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구간에서 충분히 계속 물타기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600불 그 다음에 여기 갭 채우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리고 쇠경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전환되는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200일선을 항상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 200일선이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200일선을 한번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시간을 좀 소요를 하고 전환되는 무빙이 나올 때 200일선을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전환하기 전에. 그리고 이 부딪히고 나서 다이렉트로 뚫는 경우는 20개의 기업 중에 하나밖에 정도 되지 않는다. 5%의 확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19개의 기업은 200일선에 전환되듯 맞으면은 한번 리턴이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갭을 매꾸러 내려올 거니까 기다리라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구간에서 요 스몰 갭이 있는데 이 스몰 갭을 메꾸려면은 지수가 QQQ 600까지 더 내려가야지만 이 메타도 요 갭을 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손절을 하느냐 빅테크를 28배 밖에 안 되는 PER에 지금 AI 버블이 꺼지지 않았고 이 관세 빔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까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쫄아 가지고 손절을 하고 '나는 더 아래에서 잡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밸런싱으로 이제 물을 타서 좀 규모를 키우더라도 홀딩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 아래에서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200일선이나 700불 부근에서 오게 되면은 물량을 좀 조절을 하라. 부분 익절이든 뭐 본전이든 뭐 약손실이든 좀 조절을 해도 된다. 너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시드가 부족하다 하시면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절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락에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다. 특히 빅테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점이 달라요.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빅테크 한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기보다 기간 횡보 조정 구간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물을 타면서 좀 버티는 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정부가 돈을 풀고 AI 버블이 안 꺼진 상황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메타 같은 기업을 빅테크 기업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량이 얼마 안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맞고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면 되는 거고 제가 뒤에 이제 옵션을 보여드릴 건데 옵션에서는 지금 620을 보고 있어요. 근데 620 부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번 만기에 그러면 요 스몰 갭을 채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번 다시 매수를 하고 1월 달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피레침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좀 거짓 거래량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분봉에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게 드문데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700불을 찍힌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00일선 한번 맞고 떨어졌으면 시간을 좀 소요를 하고 다시 200일선을 돌파하러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700불 근처까지는 일단 부딪히러 갈 거니까 이 관점 내에서는 좀 물타기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더 메타는 유의하다. 그리고 이제 메타 감마 옵션을 볼 건데요. 이제 12월 19일 월물 만기죠. 이 세마녀의 날의 만기를 지금 보시면은 650불에 좀 저항이 잡혀 있고 지금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는 620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기 폭이 더 강해진다고 하면은 620불까지 당겨져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OI와 볼륨으로 봤을 때는 미결제 OI와 볼륨으로 봤을 때는 12월, 1월 자체에 상방의 베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옵션에서의 베팅은 OI와 볼륨으로 봤을 때 상방이 더 베팅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세마니얼 기준으로 지금 이 650불을
넘지 못하고 맞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620 불까지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좀 더 내려가는 경우에 이 620 불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지지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만기 이제 새롭게 만기되는 여기가 이제 아직 물량이 크게 쌓이진 않았지만 요걸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630불 정도의 여기 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메타가 큰 하락을 보고 있는 옵션 상황이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에서 185 옵션 저항 맞고 지금 여기에 매물대를 지키지 못하고 21선을 맞은 다음에 하락을 다시 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증시가 떨어지면은 뭐의 위주의 하락이다? 반도체 위주로 좀 떨어질 거다. 반도체가 지금 구간에서 브로드컴과 오라클 이슈로 딱 떨어지기 좋은 구간이에요,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구간 이 170에서 165 불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급상승 이후에 기간 횡보에서 한 번 더 고점을 찍고 하락을 맞이하고 있죠.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1대1 비율로 따졌을 때 자, 최악의 경우에 여기 한 150 불, 여기 언젠간 매끄러울 자리라고 했던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자, 요 구간에서부터 요 사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했죠. 요 사이 구간에서. 그러면 요 구간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잡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정확한 위치에 하단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러프하게 분할을 정해 두고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AI 버블이 끝났다. 버블이 터질 거다. 증시가 전체적으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면 안 되죠. 네. 지금 제 관점은 미국 정부가 돈을 계속 풀 거고 AI 버블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뷰를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 목표가도 대부분 다 230불 다 이상이에요. 300 불까지도 잡혀 있는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잡을 구간이 아니라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성은 존재는 하지만 지금은 희박하다. 저는 일단은 160, 170에서 165 요 정도까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에서 지금 이 기간 횡보에 요거를 깨지 않고 요 넥라인을 깨지 않고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증시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말을 봤을 때 세마녀의 날 만기를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185 불에 좀 강한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요 구간의 옵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매물대 구간 182 부근에 있는 매물대 구간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75 불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세마녀의 날에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170 불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다음 주에 만기로 봤을 때 아직 물량이 쌓인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이 165와 160불 요 사이까지 찍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넥라인.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당장은 최악의 경우에 이제 더 하락폭이 깊어질 때 반도체 위주로 여기까지 가늠은 하는데 이후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여기를 마무리 짓고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시황, 그다음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 트렌드 요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부터는 그다음 전체적인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는 구간에서 이 정도 가격부터는 사도 되겠다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특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상향을 위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좀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 여기 구간에서 큰 상승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번 연도에 여름에서 실수한 부분이 요 구간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요 상승분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좀 숏을 봐서 손실을 본 다음에 그럼 요 구간에서 숏을 손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롱을 잡은 게 아니라 요만큼의 상승을 했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좀 높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 안 좋은 구간이야.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일정 물량으로 단기 단타 위주로 했잖아요. 최대 1-2회만 매수를 하고 길게 가져가지 않고 수익이 나면은 익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 또 들어가서 익절을 하고 이렇게
그 종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런 구간에선 결국에 다시 리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요 구간에서 리턴이 나오고 나서 요런 구간에서 왜 다시 들어가냐 이때랑 다른 구간.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기간을 산정을 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 이제 실적과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더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진 상황에서 선반영된 부분을 소화를 하고 레버리지를 녹이고 지금 요 구간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더 떨어진다고 한들 이 구간에서 물량을 키워서 먹는 과정보다는 지금 요 구간에서 떨어지는 걸 물량을 키워서 먹는 과정이 확률적으로 수익을 키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승장에서 아래에서 잡지 못한 이 상승 꼭대기에서 '내가 그 상승폭을 더 먹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태우다가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차라리 요런 구간에서는 좀 절제를 하고 기간 횡보 조정 이후에 적절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수익을 더 안겨다 줄 거다.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일단 전체적인 이 메가 트렌드 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 하락 구간에 하단을 찍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제 아마존이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다른 빅테크들보다 많이 못 오른 상황에서 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실적 때 쏘고 저 이때도 들어가서 20몇 퍼센트의 부분 절반 익절을 하고 홀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분 이런 구간에선 부분 익절이 필요했던 구간이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고 있어요. 200 일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더 떨어져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상승분에 대해서 되돌리면 이제 0.618까지 되돌린다. 라고 해서 200 일선을 깬다. 그러면은 제가 200 불을 예전에부터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근데 한번 200 일선을 지키고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하락이 한번 맞고 반등 이후에 재차 여기까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절단으로 끝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임펄스로 상승을 가느냐 지금 요 차이예요. 그래서 요 차이인데 지금 요 과정 중에서 이제 하프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을 할 거냐 이 빅테크를. 아니죠.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떨어지면은 더 그냥 물량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 봅시다. 한 몇 프로 떨어질까요? 한 10% 에서 15% 떨어진다고 봅시다. 그 레버리지 두 배를 쓰면 한 30% 이상의 하락이 나오겠죠. 그럼 요 구간에서 최대 20% 이내까지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요게 하락이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보시면은 이런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 기간 조정과 가격이 왔을 때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시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인가 고민을 했을 때 지금은 내년부터도 금리 인하가 더 될 거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이고 AI 버블로 했을 때 아마존이 실적이 못 나오는 구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AI 버블이 깨진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매집의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 아래에서 그 이상의 물량을 담는다. 막상 떨어지면은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사면서 적절하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견디면서. 그러고 나서 존버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있어서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정에서 자 저는 일단은 요 구간을 안 깨져 주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옵션도 그렇게 보고 있고 큰 하락이 더 엄청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구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하고 재매수를 추천하기보다는 견디면서 분할로 더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인 우리가 내년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AI의 성장 이런 GDP 관련해서 연준에서도 골디락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무서워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세마녀의 날 옵션 하단 지지 라인을 보면 215에서 220에 220이 좀 더 강한 지지 라인, 여기 매물대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눌리더라도 200일선 깨지 않고 이 매물대 여기가 진짜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좀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갔다면은 굳이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일단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홀딩 위주로 가져가고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아이렌입니다. 아이렌이 지금 하락을 하는 이유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추세를 돌파를 못한 이유가 오라클 실적 때문이죠. 오라클 이슈가 터지면서 똑같이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에서 44 구간에서 첫 아이렌 매수를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어디까지 감안을 한다. 한 28 불까지 감안을 한다. 근데 여기 28 불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수가 전체적으로 더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세마녀의 날 옵션 만기로는 이 36불 정도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2불, 여기 200일선, EMA 200일선, 여기 이제 SM 200일선과 좀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한 32불, 그래서 요 정도 내에서는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렌이 실적이 못 나온 기업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PER이나 PSR이 엄청나게 높아서 고평가된 기업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급상승에 대한 부분을 여기로 찍어도 지금 구간에서 이 44 불이 40 불에서 요 구간이 0.618 되돌림, 아니면 아예 최하단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보나치로 따졌을 때 이 32불 정도가 0.618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때 요런 상승에서 일부 여러분들이 먹고 익절을 하면은 급상승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크게 타지 마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냥 보내주라고 설명을 드리죠. 어차피 결국에 요런 과도한 상승은 되돌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먹는 거에 취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자리에서 물리게 된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기간적으로 급상승에 대한 기간 횡보 조정이 나오는 하단 구간에서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큰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없죠. 고평가가 심하게 된 구간도 아니고,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부터 여기 구간까지 염두를 하면서 매수를 해 놓고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아이렌은 뭐죠? 중소형주죠. 중소형주에는 중소형주만의 물량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포트폴리오에 '아 나는 아이렌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담고 싶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의 일부만 아이렌을 담는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조절은 스스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렌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40, 44불 여기 설명드리고, 여기부터 지금 36, 32, 28 정도까지 염두를 해 가면서 분할 매수를 해 놓고 홀딩을 하면은, 저는 요것도 이제 200 일선을 깨고 이렇게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멤버십 다시 요청이 있어서 오클로 봐 드리면은, 오클로는 이제 11월 16 일에 분석을 드릴 때 요 구간이죠. 11월 16 일.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요 구간에서 다시 재차 하락이 된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85불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 주간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똑같은 구간, 요 정확하게 찍어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리턴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85 불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클론은 일단 실적 펀더멘탈 자체가 좋지 않은 기업인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기업이죠. 그래서 절대 매수를 추천해 드리는 기업이 아니고, 굳이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은 85불 위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85불 아래로 지금 내려오느냐 마느냐고 하고 있는데 똑같다. 저는 요거는 오클론은 200 일선 아래를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55 불까지 요 라인까지는 열어두되, 이제 오클로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5불 아래, 55불 때부터 매수를 하는 게 전 좋아 보이고, 난 좀 더 빨리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85불 아래서부터는 생각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 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리턴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까지 크게 리턴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은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유동성 기대감만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중성주주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85불 아래에서만 좀 매수를 하고 55불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열어 두시라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추천을 절대 드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굳이 요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 다음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주에 실적이 있죠. 근데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선반영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옵션에서 250 불이 저항이라고 저번에 이제 마이크로 한번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을 텐데, 그래서 지금 250 불을 넘다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닝이 결국 이제 서프가 나와야 돼요. 서프가 나와도 선반영이 돼서, 자, 똑같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미리 급상승 이후에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나와도 잘 나왔다 피레침 쏘고 그만큼의 선반영으로 다시 꺾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비슷한 전형적인 흐름이죠.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식으로 그 주가가 흘러가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구간에서 실적 기간에 딱 나오면 실적 잘 나왔어. 피레치 한번 위로 상방으로 찍고 꼬리 달고 하락을 선반영 돼 가지고 하락을 해 가면서 이렇게 비비기면서 다시 한번 이 기간 횡보. 그럼 이제 마이크론도 이 선반영에 대한 기간 횡보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매우 잘 나온다고 하면은 이 넥라인을 깨지 않는 기간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어닝 플레이로 매수를 하기에는 선반영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옵션에서도 250 저항이 좀 강한 편이고 신규로 요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굳이 좋은 플레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닝이 잘 나와서 이 피레침을 위해서 팔고 내려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마이크론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 줘서 지수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 네, 마이크로는 요런 상승 아래 구간에서 잡아 가지고 먹는 부분이 아닌 이상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평선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기간 요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닝풀을 하기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된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마이크론을 접근해도 되겠다. 왜냐면 그 메모리 칩의 수요는 여전히 엄청 많은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요 마이크론이 아예 하락으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적절한 기간 횡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 구간에서 한번 실적 때 피레침을 상방으로 쏟고 그다음에 좀 눌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요거를 기대하면서 어닝풀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라클은 최근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자주 다뤄 드리는데, 오라클을 손절을 해 가지고 도망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일선 아래에서 이게 이제 SM 200일선이고 이 주황색이 EMA 200일선인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20분의 1의 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5%의 기업. 바로 그냥 뚫는 실적이 잘 나왔으면. 근데 그러지 못하고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시간은 걸린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200일선에서 비빈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다지게 될 건데, 이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갭이 180 부근에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텀을 기간적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도 170인데 이 180에서 170 아래로의 옵션 베팅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OI로 봤을 때는 150도 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봤을 때. 근데 볼륨과 OI 여러 가지를 다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1, 2월까지 요 아래까지 지금 보고 있는 옵션 베팅은 적다. 더 상방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좀 더 밀린다고 하면 오라클이 한 170 부분까지는 가서 갭을 채우되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여기에 이 구간에서의 매물대 자리가 한 170 부근이에요. 그래서 요 갭을 채우고 요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170에서는 충분히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100주선이거든요. 이 100주선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50불을 잡혀져 있는 이 구간은 EMA 200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여기를 최대한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 윗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일단 기다리세요. 증시가 전환을 하는지. 아직까지 증시가 이제 이번 주 만기로 다시 추세를 전환을 하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더라도 이 막혔던 구간, 이제 200일선 구간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위에서 잡았던 분들은 지금 요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깨진다 하면은 한 170불 또 아니면 150불 요 정도에서는 다시 추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오라클이 전체적으로 망하진 않았다. 오라클이 아예 망할 기업이면은 AI가 끝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AI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을, 네,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라클 물리신 분들 한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이 백주선을 지키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추세가,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는 걸 먼저 체크를 한다. 네,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중간중간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제가 여기 백주선에서 멤버십 분들과 지금 들어가서 이번에 하락에도 넷플릭스는 반등을 했어요.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뭐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를 아셔야 되죠.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 반독점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되게 되면은 돈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위약금을. 그래서 근데 아직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내년 한 3 분기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지금 100 불이 깨졌잖아요. 이 100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10 분할을 하고 나서 숫자가 바뀌는 구간인데 요런 구간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넷플릭스를 당장 길게 저점을 잡았다라고 들어갈 거는 아닙니다. 단기적인 반등의 구간인데 옵션에서 90 불과 95 불의 지지가 잡혀져 있고 그 안에 마침 백주선이라는 딱 기준을 잡기 좋은 지지 라인까지 같이 잡혀져 있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매물대와 100불 내에서는 다시 저항을 맞고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추세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는 100불 위로 다시 안착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넷플릭스는 길게 가져가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요 내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또 해둘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잡히는 구간에서는 요런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매매를 하기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옵션 상황이 전혀 좋지는 않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일단 다시 100 불을 넘어서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후에 다시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좀 주기적으로 좀 보면서, 왜냐면 넷플릭스도 상승한 만큼 되돌림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 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나쁘게 볼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고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전문가들도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이슈는 길게 가지 않을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들은 여러분들에게 제 관점을 공유 드리는 거고, 멤버십에서는 제 매매 내역과 뭐 진입 근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옵션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옵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도 이제 실전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잃으면 저도 크게 잃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신중하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맞으시다면은 제 영상을 참고를 하고 뭐 멤버십을 하시는 거지, 굳이 저와 안 맞는데 굳이 계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참고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 영상을 보시든 그 사람을 맹신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투자와 방식과 맞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꼭 매수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